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가상의 논문을 한 편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이미 퍼블리시 된 논문이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PCI를 하고 스텐트를 넣고 나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랑 P2Y12 이니비터라는 약제를 두 가지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약발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약의 반응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고, 약을 복용 중에 이제 플레이틀릿 리액티비티와 클리니컬 아웃컴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국내 데이터이고 한 17,000명 정도를 모은 레지스트리 데이터입니다. 의학 연구는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피겨와 테이블을 만들겠지만 대부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어, 연구들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히스토그램 같은 게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테이블 1은 항상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카플란 마이어, 그다음 뭐 클리니컬 아웃컴 이제 표로 비교하는 거, 또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라이시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꼭 들어가는 게 의학 연구의 논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요. 일단 변수를 알려줘야겠죠. 그 파일에 있는 변수를 알려줘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고 정규분포 라인을 그려달라. 그리고 뭐 색깔은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통계값을 알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면 분석을 막 합니다. 그래서 PRU라는 통계적 특성, 뭐 평균 어떻고 표준 편차 어쩌고 쭉 나온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정규분포 라인까지 그리고 터타일 값은 어떻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 정도 퀄리티면은 뭐 논문에 바로 써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겠죠. 다음은 테이블 1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입니다. 의학 논문에는 꼭 써야 되고 꼭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죠. 테이블 1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분석은 아닌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뭐 나이, 성별부터 해가지고 뭐 BMI, 뭐 고혈압 이런 거 다 조사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서 상당히 귀찮은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뭐 간단합니다. 요 두 군, 저는 이제 하이 플레이틀 리액티비티냐 아니냐에 따라 나눈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 거고, 연속형 변수는 민 플러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소수점 한 자리, 범주형은 n 수하고 퍼센트, 그 다음에 p-밸류는 두 군을 비교해서 p-밸류는 소수점 세 자리로 제시하시오.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쭉 얘기를 합니다. 변수 유형을 식별해서 연속형과 범주형으로 분류하고, 요거에 따라서 요건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계 검정은 t 테스트나 카이 제곱 검정을 한다고 나오고, 쭉 코드를 만듭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GPT가 쭉 만들어서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역시나 엑셀 파일로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하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베이스 테이블 1을 그릴 수가 있고, 요거 이제 긁어다가 뭐 워드 파일로 옮기고 조금 폰트 바꾸고 약간의 수정만 하면은 역시나 바로 논문에 쓸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플란 마이어 커브인데요. 의학 논문에서 많이 쓰는 통계 방식이죠. 어떤 뭐 약을 쓰고 안 쓰고, 시술을 하고 안 하고, 혹은 어떤 위험 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환자들의 예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고, 역시 프롬프트는 사실 정해진 게 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조리 있게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HPR 그룹에 따라서 메이스의 5년 메이스의 차이를 보는 거고,
요거 0인 거는 블루 라인, 1인 거는 레드 라인으로 하고, x축과 y축은 어떻게 하고, p-밸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해저드 레이쇼와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면 굉장히 말이 또 많아집니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코드를 쭉 하는데, 아마 파이썬 코드는 얘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라이프라인이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역시 조금만 편집을 하면 논문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쁜 피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리니컬 아웃컴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어서 금방 또 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베리릿 어널라이시스입니다. 콕스 어널라이시스를 할 건데, 역시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분석을 할 거고, 무엇을 예측하는 팩터를 찾는 작업을 할 거고, 요런 변수들을 넣을 것이다. 요건 또 뭐 통계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미리 좀 분석을 하고 어떤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얘가 이 멀티베리릿 어널라이시스 하면은 많이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결국은 스탯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면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탯 모델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원하는 통계값을 제시하고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라라고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코드를 짜기 시작해서 줄줄줄줄 짜고, 최종적으로 테이블을 보여주고, 역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보면은 요런 테이블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테이블을 얻고, 요것도 이제 잘 편집해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저희 보통 의학 논문에서는 이제 1을 중심으로 1보다 작고 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음수 값을 갖게 표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물론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하고 다르니까 또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또 뭐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컨피던스 인터벌의 양수값을 가지는 이런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GPT는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어디서 따로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얘한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방법을 다 찾아주니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고급진 분석입니다. 리스트릭트 큐빅 스플라인 커브라고 해서 X축은 어떤 변수이고,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엔드포인트, 어떤 이벤트 해저드 레이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플로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쓰는 SPSS에서 제공하지 않고 뭐 R에서 해야 되는데, 또 R 코드를 짜려면 또 머리가 아프죠.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GPT에 프롬프트를 넣으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인지 알려주고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변수, 거기에 따른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는 거고, 이걸 가지고 리스트릭티브 큐빅 스플라인 컵을 그리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코드 이제 이 GPT는 R은 직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R은 코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로 쭉 짜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 콜앱에 가서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누르고 거기다가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스플라인 커브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파일명, 여기 파일명 집어넣는 거,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 물론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에러에 대해서도 다시 GPT에 넣으면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요. 이러면 이런 조금 어드밴스된 그래프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뚝딱 그 논문에 쓸 테이블과 피겨를 얻을 수가 있고, 조금만 편집을 하면 바로 서브미션 해도 될 정도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이 그래프는, 이런 그림은 내 논문에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GPT를 이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거 봤는데 뭐 뭔지 모르죠. 뭔지 몰라서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이스페이스에 논문을 넣고 여기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생키 다이아그램이다 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뭐 어떨 때 쓰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게 되고, 오케이 생키 다이아그램 알았으면 이제 GPT에 바로 쓰면 됩니다. 데이터 올리고 이걸로 생키 그래프 다이아그램 그릴 거고, 사용할 변수는 이제 풀이라는 변수랑 포스트라는 변수를 해가지고 흐름을 보여줄 거고, 이거 하다 보면은 요 그 뭐 색깔이나 뭐 두께나 이런 거 코드에 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적절한 크기, 뭐 적절한 색상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기도 하는데 GPT가 요즘 게을러져 가지고 직접 잘 안 해주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콜앱에서 할 수 있는 코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답변을 주고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구글 콜앱에 가서 코드 누르고 카피 앤 페이스트 쭉 해서, 물론 파일 올려놓고요 하면 8초 만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만 편집을 하면 앞에 그런 논문에서 봤던 것 같은 생키 그래프를 몇 초 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뭐 최근에 이제 의료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논문들도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예측 모델, 진단 모델 이런 걸 만들 때 고전적인 통계 방식으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정확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려면 파이썬이나 이런 기계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기계어까지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누구 통해서 이거 좀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곤 했는데, GPT가 이런 간극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기계어를 공부해서 기계어로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나의 언어로 얘기하고 GPT가 그거를 인터프리터 해주고, 그럼 기계가 그걸로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주고 또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로 이것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고, 이런 데이터를 쓸 거다. 그리고 뭐 이게 머신러닝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는 사실 좋은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거기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략하게 한 거고 파이브폴드 밸리데이션에서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용을 얘기하고 ROC 커브를 그려주고 지금 만든 모델의 성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또 쭉 뭐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그런 팩터들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뭐 컨퓨전 매트릭스,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등등등 해서 쭉 나열을 하고, 그럼 좀 전에 만든 모델에 대해서 이 값들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역시 쭉 계산을 해줍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도 만들어주고요. 어큐러시는 91%고 프리시전 68%, 리콜은 애석하게도 3%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프리시전 리콜 커브 그려달라 하면 이쁘게 또 그래프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머신러닝 논문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프 중에 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모델에서 어떤 팩터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금 만든 모델에 대해서 샵을 분석하고 그려줘 라고 하면은 쭉쭉쭉 또 코드를 만들고요.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주로 또 가져가서 하라고 해서 또 콜앱에 가가지고 코드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붙여 넣고 돌리면 금방 이런 그래프가 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어떤 팩터들이 중요한지, 그 팩터가 그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중요해지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